혹시 너무 착해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돌쇠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바보였습니다. 봄이면 씨앗을 심고, 여름이면 잡초를 뽑고, 가을이면 수확을 하는 것이 전부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남이 부탁하면 거절을 못했습니다. 이웃이 밭을 갈아달라 하면 자기 밭보다 먼저 갈아주었고, 누가 쌀이 없다 하면 자기 쌀독을 먼저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제 손발을 잘라줘도 모른다. 돌쇠의 아내 귀남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남편에게 뭐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 돌쇠는 수확한 벼단을 지게에 지고 산길을 내려오다 멈추었습니다. 길 한가운데 낡은 집신 한 켤레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인 없는 집신이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을 주워 길 옆 돌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혹시 임자가 돌아올까 싶어서였습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었습니다. 바보 돌쇠 아저씨다. 돌쇠는 웃는 아이들을 보며 따라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집신 옆에 낯선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귀남은 부엌에서 저녁을 짓다 돌쇠가 들고 온 보따리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길에서 주웠습니다. 집신 옆에 있었어요. 집신 옆에요? 귀남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영감은 그냥 가져오면 안 되는 것도 가져오는군요. 귀남은 보따리를 열지 말자고 했습니다. 주인을 찾아 돌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보따리를 방 한 귀퉁이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귀남은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올가을도 수확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최진사에게 낼 소작료를 치르고 나면 겨울을 버티기가 빠듯했습니다. 귀남은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쇠는 이미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세상 걱정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귀남은 그 얼굴을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밉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의 주인은 최진사댁 하인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찾아온 것이 이상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오늘 안으로 소작료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아직 날짜가 이틀 남지 않았습니까? 귀남이 물었습니다. 나으리 사정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돌쇠는 하인이 돌아가는 것을 보며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귀남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마련해야겠어요. 최진사는 이 고을에서 땅을 가장 많이 가진 자였습니다. 성질이 급하고 탐욕스러웠지만 그의 땅을 빌려 짓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집이 마을에 10집도 넘었습니다. 돌쇠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돌쇠는 창고로 갔습니다. 별을 세웠습니다. 소작료를 치르면 남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돌쇠는 벼단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봉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삼은 눈물을 글썽이며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돌쇠야, 나 큰일 났다. 올해 내 논이 가뭄으로 반도 못 거뒀는데 최진사가 소작료를 다 내라 한다. 못 내면 내년에 논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는 거야. 돌쇠는 봉삼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봉삼네는 아이가 셋이었습니다. 얼마나 모자라냐? 2선 반이 모자라. 돌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벼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봉삼목 2선 반을 빼면 자기 집 소작료에서 한 섬이 모자랐습니다. 귀남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돌쇠가 벼를 덜어내는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돌리고 서 있었습니다. 고맙다, 돌쇠야.
봉삼이 말했습니다. 돌쇠는 웃었습니다. 괜찮다. 우리야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데 어떻게 될 것인지 돌쇠에게는 아무 계획도 없었습니다. 귀남의 어깨가 한번 들썩였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최진사댁 사랑채에서 돌쇠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 섬이 모자라다고? 예, 나으리. 올가을 수확이 넉넉지 않아서요. 보름 안에 꼭 채워드리겠습니다. 최진사는 긴 담뱃대를 두드리며 돌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기름진 얼굴이었습니다. 보름이라. 그러면 내가 손해 아니냐?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으리. 은혜? 최진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로만 은혜를 갚겠다는 사람치고 진짜로 갚은 사람 못 봤다. 대신 조건이 있다. 내년에 내놓은 옆 땅도 내 이름으로 넘겨라. 돌쇠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땅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준 밭이었습니다. 작지만 자기 소유였습니다. 그것만은. 싫으면 지금 한 섬을 채워놓고 가거라. 돌쇠는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흙이 박힌 두꺼운 손이었습니다. 그날 돌쇠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최진사 댁을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방 정달수가 돌쇠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달수는 최진사와 오래전부터 손을 잡고 일을 꾸미는 자였습니다. 가난한 백성의 땅 문서를 이런저런 구실로 빼앗아 최진사에게 넘기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았습니다. 돌쇠, 나으리께서 배려하시는 거다. 땅 문서 하나만 내놓으면 빚도 없애주고 내년 소장료도 반으로 깎아주신다 했다. 좋은 조건이지 않냐? 돌쇠는 정달수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방 나으리 그 땅은 아버지 산소 옆입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정달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돌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 나으리께서 이미 정하신 거야. 그날 밤 귀남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실 겁니까? 돌쇠는 마당의 하늘을 보며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귀남은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돌쇠의 눈빛이 그날따라 달랐습니다. 여느 때와 달리 무언가를 오래 생각하는 눈이었습니다. 돌쇠는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 방 귀퉁이에 있던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귀남이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그건 왜요?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천 조각과 엽전 몇 입, 그리고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글씨가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돌쇠는 글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귀남이 가까이 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귀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영감, 이게 최진사 이름이 여기 있어요. 뭐라 적혀 있소? 귀남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종이에는 최진사가 10년 전 고을 창고에 곡식을 빼돌린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양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까지 누군가 꼼꼼하게 기록해 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었습니다. 이걸 어찌합니까? 귀남이 물었습니다. 돌쇠는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돌쇠가 찾아간 곳은 장터 어귀에 낡은 수레를 세워두고 약재를 파는 행상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봄가을마다 이 고을을 지나는 자였는데 행색은 초라했지만 말수가 적고 눈빛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돌쇠는 왠지 그 노인이 떠올랐습니다. 집신 옆에 보따리를 두고 간 사람이 혹시 이 노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노인은 돌쇠를 보자
조용히 웃었습니다. 집신 옆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사람이 자네였군. 돌쇠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르신께서 두고 가신 겁니까? 그 보따리 안에 든 것을 봤나?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수레위 약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10년 전에 최 진사에게 땅을 빼앗긴 사람이야. 그 문서를 갖고 있었지만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마음이 바른 사람한테 맡기고 싶었지. 집신을 놔두고 지켜봤는데 자네가 그냥 가지런히 올려놓더군. 돌쇠는 오랫동안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일을 어찌해야 합니까? 노인이 돌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명에 가게. 문서와 함께. 돌쇠가 가명에 다녀온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봉삼도, 귀남도, 당연히 최진사도 몰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돌쇠는 장터에서 엿 2개를 샀습니다. 하나는 먹고 하나는 품에 넣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귀남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 돌쇠를 보았습니다. 돌쇠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좀 멀리. 귀남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이 품에서 엿을 꺼내 건네자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오랜만에 일찍 잠들었습니다. 귀남은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뭔가 큰일을 치른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처음 이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날 보았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지 않아 가명 관리들이 고을에 내려왔습니다. 최진사는 처음에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나 문서가 제시되자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방 정달수도 함께 관아에 불려갔습니다. 고을이 술렁였습니다. 최진사의 위세에 눌려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묵혀두었던 억울함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봉삼이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돌쇠는 씩 웃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봉삼은 돌쇠의 얼굴을 한참 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이.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주막에서 막걸리 한 사발씩을 마셨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돌쇠는 밭에 있었습니다. 겨울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내년 봄 씨앗을 심을 자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산소 옆 그 밭도 함께였습니다. 봉삼이 달려왔습니다. 돌쇠야, 최진사가 재산 몰수당하고 쫓겨났다. 빼앗긴 땅 문서들도 다 원래 주인한테 돌아간대. 돌쇠는 괭이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었냐고. 들었다. 기쁘지 않냐? 돌쇠는 잠시 괭이를 세우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구름이 크게 한 덩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기쁘지. 근데 밭은 갈아야지. 봉삼은 허탈하게 웃다가 소매를 걷었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겨울 밭을 갈았습니다. 흙 파이는 소리가 고요한 들판에 울렸습니다. 그해 겨울, 귀남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그 노인이 왜 하필 영감한테 맡겼을까요? 돌쇠는 부직갱이로 아궁이를 쑤시다가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집신 때문 아닐까요? 집신이요? 길에 떨어진 집신을 가져가지도 않고 그냥 두지도 않고 임자가 찾아올까 싶어 돌 위에 올려놓는 사람이면 믿을 수 있다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귀남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궁이 불이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영감은 정말 바보예요. 그렇죠. 근데 귀남이 말했습니다. 그 바보가 마음에 들어요. 돌쇠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방 안이 따뜻했습니다. 마당 한 귀퉁이에 내놓은 항아리 위에 첫눈이 소복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다는 말을 평생 들으며 살아온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어리석음이 사실은 어리석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된 적이 있으십니까? 돌쇠처럼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제 방식대로 살아온 사람이 여러분 곁에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혜의 등불은 그 이야기도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